안녕하십니까. 양난이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꽃하면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양난꽃은 아름답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취미가들이 엄청 피우고 싶어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1980년대 중반에 고원성인 반달을 시작으로 해서 양난을 키워왔는데, 그렇게 양난을 일단 튼튼하게 키워야 꽃대를 올리는데 그 꽃대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난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정보를 검색하니까 지금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정보는 많지만 대개가 그 전문 재배자분들이 그 제공하는 정보거나 아니면 취미가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틀레아만 하더라도 많은 정보 제공자가 있지만 실제로 포기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키워서 꽃대를 올려서 취미가가 운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경험과 제가 그 다음에 자료를 검색해서 파악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운실 없는 가정에서 잘 키워서 꽃대를 올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양난을 가급적이면 그 가정 환경에서 큰 노력 그래도 들이지 않고 꽃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두 가지 요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양난은 뭐 열대나 아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나라처럼 찬 온도에서는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온의 영향을 많이 이제 지배를 받는데, 실내의 경우는 10도 이상 되니까 온도는 맞출 수 있지만 또 햇볕이 부족해서 영양 성장을 못하고 식물이 오히려 호흡만 왕성해가지고 그 비축한 영양분을 소모시켜서 다음에 봄에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꽃대를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햇볕과 그 온도가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실내 햇볕이 없다면 절대로 실내에 두시지 말고 그 햇볕이 있는 베란다에 두세요. 베란다에 그 비닐이나 이런 걸 쳐서 보온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도 약하면 반다나 이런 그 난들을 베란다 최대한 천정 높이까지 올려서 겨울을 나게 해주시면, 바닥보다는 한 2도에서 3도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정에서 웬만큼 겨울을 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80년대 중반에 반다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겨울에 베란다에 비닐을 쳐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열선실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난을 천장 높이에 위치시켜서 겨울을 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꽃을 계속 몇 년씩 반복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에 또 우리나라 온도가 고온이라서 문제가 돼요. 여름에 뭐 36도 이렇게 이상 올라가면 사실은 난내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효소들의 활성이 저하가 돼서 난이 성장을 못하고 휴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고온을 어떻게 하면 잘 나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아니면 바람이 안 통하면 선풍기를 타이머와 연결해서 주기적으로 바람을 쐬어주면 기화열에 의해서 또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난이 고온에 노출돼서 이렇게 싱겨운 여름을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는 환경이 키운다고 말할 정도로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만 좋으면 비료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돼요. 환경이 좋다는 거는 그 난이 좋아하는 그 옅은 강도의 햇볕을 오랜 시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착색난의 특성인 그 뿌리의 통기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람이 움직여서 그 난에 그 늘 신선한 그 공기가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공중 습도를 70%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난은 자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베란다 바닥에 카펫을 한 2겹 정도 깝니다. 두껍게 깔고 늘 거기에 물이 젖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선풍기와 가습기를 타이머에 연결해 가지고, 타이머가 뭐 15분 작동하고 전기가 15분 들어오고 15분 그 꺼지게 뭐 이렇게 하면 선풍기하고 가습기가 같이 일정하게 그 시간대에 작동을 해 가지고 베란다의 습도를 높여주고 또 미풍의 바람을 이렇게 움직여줘서 난뿌리와 난잎 그 기공에 그 신선한 공기가 닿게 해줌으로써 성장을 원활히 하고 병충해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시면, 그 환경 조성은 그래도 아파트의 경우 그렇게 하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볕은 차광을 한 50% 정도 해주는데, 그 조도계가 없기 때문에 50%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 발을 한 2장 정도를 이렇게 겹쳐서 쳐놔 주시면서 식물이 웃자라는지 이런 거를 봐주시고요.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 하면, 아침 10시까지의 그 아침 햇볕은 부드럽습니다. 동쪽 햇볕은 부드럽기 때문에 아침 10시까지는 부드러운 햇볕을 어느 정도 직접 쬐어준다는 기분으로 해주시고, 그 10시 이후에 오후 저녁 때까지, 특히 저녁 오후 햇빛은 강하거든요, 파장이. 그래서 10시 이후에 햇볕은 발을 2장 정도, 하여튼 50% 정도 차광한다는 느낌으로 그 햇볕을 쬐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료는 화분의 경우는 마감프 같은 고형 비료를 많이 잘 성장하는 봄과 가을에 놓아주시고요. 기타 유박 같은 거를 놓아주시면 좋긴 한데, 유박을 놔주게 되면 민달팽이가 끼거나 아니면 여름 고온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다른 벌레나 또 악취가 있을 수가 있어서, 난에는 저는 그 유기질 비료인 유박 같은 거는 잘 이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액체 비료인 하이포넥스를 한 2000배에서 3000배 정도 그 뿌리가 자라는 그런 그 성장기에 그 분무를 뿌리에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2000배에서 3000배 정도 희석해서 잎과 뿌리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공중습도 유지와 그 시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때 하이퍼넥스 하나만 뿌리시지 말고 북살이나 기타 다른 그 액체 비료 2종류 이상을 교대로 쓰시게 되면 식물이 요구하는 붕소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원소가 한 가지 비료만 단용했을 때 혹시 결핍될 수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종류 이상의 비료를 교대로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에는 시비를 가급적인 안 하시는 게 좋죠. 특히 겨울에는 시비를 하시게 되면 해봐야 그 난에 염류 축적이나 이런 그 장애만 처리할 뿐이기 때문에 하시지 말고요. 여름에도 왕성히 자라는 그 난들이 있습니다. 카틀레아나 이런 경우는 여름에도 시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이 아닌 분에 심은 난의 경우나 아닌 부작의 경우도, 난은 뿌리 호흡을 아주 왕성히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 물을 이렇게 늘 젖어 있게 하면 안 되고요.
표토의 그 수태나 바크가 말랐을 때, 그때 그 상태에서 한 3일이나 4일 더 지나서 속까지 바짝 말랐다고 생각하실 때 물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을 충분히 주었을 때 안에 있는 사용된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또 분속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뿌리 호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난이 습기를 아주 싫어하는 거는 난 뿌리에 이제 안에 뿌리가 있고 뿌리 주변에 이제 그 라면발 같이 굵은데 그 벨라민 조직이라고 저수층이 있어요. 이 저수층에 과습하면 그 세균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쉽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저수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과습한 것보다는 오히려 건조한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화분 속은 건조한데 공중 습도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가정해서 취미가가 조성해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양란이 이렇게 그 꽃이 아름답지만 실제 가정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주기의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분이 바짝 마른, 속까지 마른 걸 확인하고 주셔야 되는데, 일부는 그 물통에 그 화분을 충분히 담가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명 관수든 하여튼 이렇게 그 물통에 화분을 교대로 담갔다 뺐다 하는 경우는 바이러스나 다른 병충해를 그 건강한 개체까지 옮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난을 그 바켓이나 이 물통에다가 물 받아 놓고 담궜다 뺐다 하시는 거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리면 식물은 치료법이 없어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른 데로 옮겨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가위도 건강한 개체에서부터 정리를 해주는데, 한 개체를 정리하고 나면 토치램프 같은 데다 그 가위를 불에 소독해서 그 다음 그 난잎을 잘라준다든가 벌브를 잘라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제일 무서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분을 다시 쓸 경우는 분을 삶아서 쓰고 그 다음에 식재를 재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난과 식물은 통상의 식물과 현격히 다른 그 생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미로 구입할 경우는 좀 많은 고려가 있어야 돼요. 보통 식물은 뭐 이렇게 비료도 많이 받고 이러지만 나는 그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비료는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령을 잘 알고 키우시면 집에서도 이 난 키우시는데 큰 애로가 없으세요. 근데 막상 집에서 키우다 보면 이게 사올 때만큼 많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우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도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동양난인 산천보세를 처음 구입해서 그때 키웠었어요. 근데 계속 키우는데 이게 사올 때보다 자꾸 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자생 출란을 입수해서 키우는데, 이때도 마땅히 자라질 않아가지고 마사에다가도 심어보고 나무 껍질에다 심어보고 또 마사와 나무 껍질을 섞은 데다 심고 또 일반 흙에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그 심어서 재배를 시험을 하는데도 영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전북 고창에 있는 우리나라 출란 자생지에 이제 탐사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난이 소나무 밑에만 있고 또 이렇게 난 뿌리가 지향성이라서 보통 식물처럼 땅속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그 표토하고 소나무 부엽 사이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왜 그런가 이렇게 했더니 난이 뿌리가 이제 그 뿌리 호흡을 하느라고 호기성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지향성으로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표토와 부엽토 사이로 이렇게 얇게 퍼지면서 많은 공기를 접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생태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사광선을 싫어하니까 겨울 직사광선도 싫어하니까 낙엽이 지는 이런 화력수 밑에는 자라질 않고 겨울에도 햇볕이 차광되는 소나무 밑에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제가 출란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일반 식물과 다른 관점을 갖고 출란을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경험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키우는 거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다면, 집에서 그러면 양란을 그래도 집에서 키우기 웬만해서 꽃을 볼 수 있는 양란을 구입을 하지 않으면 호접란이나 이런 고온성 양란은 정말 까다로워서 구입한 3년 정도 지나면 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꽃을 보시려면 내 가정 환경에 그래도 부합하는 그런 품종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동양란은 첫 번째로 이제 양란과 달리 꽃을 위주로 감상을 하고 잎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중 이렇게 잎이 지저분하고 발부가 긴 것들은 꽃이 없을 때 베란다 정원의 관상성을 훼손하는 점을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거나 이제 생육 여건이 나쁠 때 긴기아남이나 덴드로비움처럼 높은 곳에서 새싹이 나는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뿌리가 쭉 나오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카틀레아 맥시마인데 이 원종 계통이고 중원성이에요. 근데 이게 발부도 이렇게 길고 또 잎이 막 이래요. 뿌리는 막 이렇고, 그러면 이 꽃 피울 때는 꽃이 화사해서 좋지만 이게 꽃이 없는 나머지 그 긴 기간 동안 베란다를 되게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잎을 보시면 이 잎에 이제 까만 게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분은 일소 현상이라고도 그래서 지금 금년에 새로 난 잎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에도 차광을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먹게 되면 이건 바이러스로 보고 이 개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작년에 아는 지인이 이사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준 건데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체를 그렇게 관상을 염두에 두시고 잘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잎하고 꽃하고 꽃이 없을 때라도 좀 화분이 단정한 거, 대개 그런 경우는 소요풍란하고 교배한 품종들이 대개 잎이 단정해요. 단정한 걸로 보시면 이런 소요풍란, 이런 것들은 잎이 단정하죠. 소요풍란하고 교배종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잎이 단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꽃이 없을 때도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품종 구입하는 요령은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처럼 가급적이면은 저온에 견디는 힘이 강한 중원성이나 저온성의 난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온성의 난은 잘 겨울 나기가 힘들어서 꽃을 보기가 힘들고, 특히 또 우리나라는 여름에 아주 고온인데 이 고온에서 휴면을 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워요. 다음번에 이제 보여드릴 해피송이라는 이제 카틀리아가 있는데, 이거는 여름 고온에 강하다고 그래도 제가 금년에 한번 들여봤어요. 내년 여름에 어떻게 얘가 자랄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나 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난이 있다면 이건 이제 중원성인데 뭐냐면 브라사볼라 노도사, 브라사볼라 딕비아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렐리아 속에 렐리아 프리마, 렐리아 포미라 이런 것들이 있고, 에피덴드럼, 엔시클리아,
그 다음에 라이카스테, 세로지네, 뭐 이런 것들을 전문 농장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가을에서 초겨울에 피는 품종을 구입을 하세요. 여름 피기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 피는 품종은 봄서부터 생육된 결과로 개화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키우기가 무난합니다. 요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러스하고 관련돼서는 새싹이 나올 때나 아니면 요 포이가 이렇게 그 빗살 무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의심스럽다는 건데, 바이러스가 이 포이처럼 얇은 부분이나 새싹이 나오는 부분에 빗살 무늬가 있으면 일단 바이러스를 의심해 봐야 돼요. 수입 동양란의 경우는 아주 상당히 많이 흔합니다.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 하여튼 좋은 품종 잘 기르셔서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